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죠. 오늘은 수원문화재단 미디어 공모 사업으로 단체명 같이 해서 와글와글 라디오를 먼저 보내드리고요. 다시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와글와글 라디오에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바로 듣고요. 한 15분이나 16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DJ이고요. 수원문화재단 미디어 공모사업 단체명 같이 해서 이름하여 와글와글 세자매 와글와글 라디오, 이래서 저희는 와글와글 라디오입니다. 수원 FM 97.3MHz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방송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를 잡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수원 시민으로서 어떤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테마를 생각하다가 2024년 시정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릴까라는 고민으로 이 제목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2024년 시정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씩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요,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좋을 만한 내용을 채택을 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간 1,000억 원, 3년간 3천억 원을 들여서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시가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 이 저금리 이자로 보증료를 써주는 것인데요. 이 돈은 기금에서 시민기금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펀드죠. 펀드로 만들어진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야, 이거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게 2024년도고요. 그래서 제가 막 오늘 들은 내용으로는 6호까지, 기업 6호까지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기업 유치 활성화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비펀드를 이용을 해서 지금 세비펀드가 3천억 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생협력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경영 개선, 환경 개선에 약 한 2천만 원인가요? 2억 원이군요. 100만, 1000만, 2억 원이군요. 2억 원. 그 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이 1,700만 원. 실태조사가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 정책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야,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홀깃 한번 쳐다볼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해가지고요,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10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5060 세대에게는 약 한 300명 정도를 취업 정보 제공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하겠다는 것이고요. 여성 새로 일자리도 적지 않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을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자리는 언제나 봐도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일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그러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로 미래 도약 기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시에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 활성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들어보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창업지원센터는 한 군데 있고요. 창업보육센터가 7개소나 있고요. 3D 프린터 특화형이 1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수원시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참 일이 많네요. 많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더할까요? 청년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랬는데요. 여기는 작지만 한번 잘 보시면요.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어학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이런 것도 있고요. 1회당 10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청년 기본소득 지급 분기별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24세 수원시 청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월 청년 월세 지원 또 월 10만 원, 최대 5개월까지 지원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작지만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동기부여죠. 평생 이걸 지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로서 어려울 때 잠시 도움을 받는 이런 청년들의 삶의 행복을 더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청년들만 있냐? 이거죠. MZ세대. 요즘 MZ세대가요. 우리 수원시만 해도 지금 행궁동 같은 데 가면요. MZ세대의 놀이문화, 그 다음에 전통문화가 겸한 이게요. 행궁동에 가면 굉장합니다.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이 펄펄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행복한 도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MZ세대에게도 우리가 일자리 또는 공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취업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근무 시간 같은 거를 상담도 해주고 휴가 여행 같은 것도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MZ세대가 픽하는 일자리 이렇게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MZ세대에게 다가가는 단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지만 MZ가 선호하는 일자리는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만 해도 특정 기업의 이름을 따서 카, 라, 쿠, 배, 당, 토 취업하고 싶은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빈, 당근마켓, 토스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라는 용어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회사에서는 가뜩이나 심각한 채용난 속에서 최대한 좋은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MZ세대가 픽하는 회사는 따로 있다. MZ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복지 형태를 순위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현대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효성,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현재 MZ세대의 선호도는 약간 그거하고는 약간 결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종합해서만 들어보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의 중간중간의 경우의 수를 말한 거고요. 실제로는 수원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따로 있겠죠. 수원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정말 문화관광, 경제강국, 경제도시 이런 것들일 겁니다. 또 삶의 질이 높이는 생활문화도시 이런 것들을 아마 추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런 지표들보다는 지표들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활력 넘치는 도시 아니겠어요? 활력 넘치는 도시를 하려면 몇 가지가 우리는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인적 자원으로만 엮어져 있고 연적 자원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수출 홍보, 우리 수원시에 106개국의 송출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수출 홍보가 중요하고 수출 개척이 중요해요. 국내에 박람회를 개최해서 수원시가 관장해서 지원하는 수출 개척을 지원해 줘야겠고 또 맞춤 지원,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노동자 임차비 지원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좀 쉽게 보시면 안 되고요. 노동자인데 부득이
노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안 하는 분들 말고요. 부득이 못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안전교육도 좀 확대해서 입주기업의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 안전보건 교육 등을 통해서 산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무료 통근 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청춘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요 하는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는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수원의 내일, 미래의 원동력인 청년들이 일자리부터 주거, 교육, 복지, 문화까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전반에 걸쳐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수원 특례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 정책에는요, 당연히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알아듣기 쉽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시나 이걸 하겠지요. 다만 수원시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원시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을 마감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래 하나 듣는 거. 박선주의 귀로 듣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원석의 떠나지 마 듣겠습니다. 전원석의 떠나지 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이 시간 아시죠? 이제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주민들의 알 권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동마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봉사활동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수원시에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시사적으로 풀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전재균이고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담배에 관한 얘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입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 보면 담배 피는 담배 피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면 그게 쾌쾌하게 냄새가 나잖아요. 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담배를 피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 조례로 개정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황하게 나와 있긴 한데 대략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의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6가지 구역 외에도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법으로 지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의 내용은 이런 거죠.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횡단보도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교통약자 등이 행복추구권, 보행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빠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이분의 의견은 정말 절실하다 못해 꼭 급해서 나온 내용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담배 냄새 때문에 쾌쾌한 냄새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공동체로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참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봤기는 했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횡단보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면은 또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대로 또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현재는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다양하게 듣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서운할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남한테 피해주는 면에서는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하남석의 우는 애인 바보임 듣고 오겠습니다. 하남석의 우는 애인 바보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들을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중고 유모차 얘기입니다. 이 시민들의 의견을 올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감대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중고 유모차 활용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요. 길을 가다 보면 오래된 유모차를 보행기 및 구루마 삼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나 당근 사이트만 보아도 안전하고 좋은 비싼 유모차를 나눔도 많고 싼값에 많이 나오는데 모르셔서 다 고장난 유모차를 계속 끌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든 적이 많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도 이런 중고 유모차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감대 되세요? 이게 뭐냐면 당근 사이트 있잖아요. 당근 사이트 이런데 유모차 나눔 이런데 예 보면 괜찮고 쓸만한 유모차도 값싸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유모차를 다 부셔지고 걸리고 이런 유모차들을 갖고 다니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한테 중고 유모차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웃의 사랑을 몸소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은요. 이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따뜻한 제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마을 단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 단위 안에서 봉사하는 단체들, 지사협,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뭐 분여회, 통장협의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추적인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박수 한번 쳐주시는 것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요번에 중고 유모차 활용 서비스 시에서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듣겠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듣고 왔습니다. 핸드폰 사용 관련 버스 안내 방송 신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전화통화를 크게 또는 길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에서는 전화 사용에 대한 안내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차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거나 소리를 요란하게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 방송을 나오면서 자제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버스에는 그게 없다 보니 더욱더 크게 소리를 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분께서는 핸드폰 사용 관련 버스 안내 방송 신설 이런 제목으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모르긴 몰라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 같고요. 또 이분은 이 기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그 버스 기사님 그 폭력 사건 굉장했었죠. 시민들이 막 물불이 터졌었죠.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택시기사님하고 언쟁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진국인데 선진국다운 우리 시민사회 문화가 존재했으면 또는 그렇게 일구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킹 듣겠습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킹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새해 올라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시민 제한은 실제 적용 사례가 있는데요. 시민 제한 사실을 폐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비톡톡에 등재되는 시민 제한은 많은데 그 중에서 채택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소가 채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채택된 건 있다는 거죠. 채택된 분들의 그 기분도 살려주고 너도 나도 세비톡톡에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동료 차원에서라도 세비톡톡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 사례인 경우에는 의견을 내신 분의 이름을 적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을 거기다 새겨서 그분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자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자기의 이름을 올라가는 것이 싫어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공개되고 싶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는 아마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택이 됐을 때 이름을 올려드릴까요? 안 올려드릴까요? 이런 의견을 물어가지고 본인들의 선택적으로 이걸 인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분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 협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비톡톡을 적극 이용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자기 이름이 거기 써 있으면 내가 제안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 시민사회에 도움이 됐다. 또는 내가 이러한 봉사를 했다. 이런 것을 올려놓는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관심 있게 기재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의견들이 시민 제한 사실을 표기하자.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클릭비의 백전무패 듣겠습니다. 클릭비의 백전무패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주주클럽입니다. 주주 코너죠.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이죠.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이 시간 즐겁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또는 봉사단체,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특히 수원시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원 내 걷기 트랙의 거리 표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공원을 트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데 이 돌 때 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걸었는지 좀 표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는 해놓고 어디는 안 해놨는데 해놓은 데도 있고 안 해놓은 데도 있다는 사실에서 안 해놓은 데는 좀 공원 내 걷기 트랙에 거리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공원을 돌다 보면 얼마나 이게 신기하고 좋은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뭐 500m를 왔다 1km를 왔다 1km 500을 왔다 이렇게 걷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수원 시내는요. 대부분이 2km에서 3km 정도의 걷기를 트랙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하기 적당한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시에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이렇게 해줬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주민의
의견으로, 시민의 의견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파파야 사랑 만들기 듣고 오겠습니다. 파파야 사랑 만들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포민닛의 HJH입니다.